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남성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현재 처연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정리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초반이 저를 유혹한 것이라 생각하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냉처럼 느껴집니다. 처연과 뜨거운 친구 사이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제 아내와 결혼 전부터 처연과는 친했습니다. 처연은 쌍둥이이고 제와 동갑이어서 자주 만나서 놀 만큼 친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술을 마시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해서 처연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과감한 터치와 나쁜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연은 저를 안 보는 것은 물론 제 아내와의 교제와 맥이 연결될 결혼도 반대했습니다. 제가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과 아내의 끈질긴 설득으로 장인과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아내와 결혼을 못하게 될 뻔한 것을 생각하면 처연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만나도 서로를 두명인간 취급했을 정도로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하면서 방장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사기당한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기에는 서울에서 여주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긴 연애와 결혼 사이에 있어서 제 아내의 고민을 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달라는 것과 반년 이내에는 처형과 다시 사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마워하며 더 잘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주말에 처형씨는 제 차를 빌려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지인들은 이미 여주 처갓집으로 보냈고 당장 필요한 옷과 화장품 등 필수품은 망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신길 여자라서 그런지 큰 캐리어 3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 후에는 반년치 관리비를 미리 주는 대신 60만원을 주며 런칭 이벤트를 계획하고 리테일 파트너를 확보하고 프로모션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게임의 흥분을 높이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나 관리비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돈 문제만큼은 깔끔해야 한다며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연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샤니 쉬어야 할 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실이 없는 방에서만 늦게 도착하는 것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아내의 압박이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잘 해주면 안 되냐? 면서 아내가 저한테 말은 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사형제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하는 질문마다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제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안부인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노력을 한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처형 전세 문제가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었지만 저는 그러나 내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처형 씨도 알았는지 저와 계속 거리를 좁히고 친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발명 가까이 투명 인간처럼 지내놓고서는 갑자기 180도 변한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처형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단답으로 대화를 하였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아내가 신입사원 환영회 및 워크숍에 가야 한다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처영 씨와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인사과도 아내가 꼭 해야 하는 거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직장인이 회사에서 시키면 하는 거지 소속 부서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고 다 큰 어른이라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 아내가 비운 동안 최영희가 먼저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노을을 보면서 먹을 건지 시켜 먹을 건지 각자 해결할 건지 물어봐야 하는데 연락하기도 싫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아마 처영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화장실이 말라있는 것으로 봐서는 처영이 퇴근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일단 밑반찬을 꺼내고 찌개를 끓여봤습니다. 혹시 몰라 처영의 것까지 준비하여 먹었지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5시 일처용 14만 천비회를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나와보니 처영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처영도 불편해서 그동안 여주 처가집에서 출퇴근을 한 것 같습니다. 둘째 날 퇴근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내가 없다며 술 약속을 잡아보려 했으나 평일이라 다들 일이 있어 결국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회를 배달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술병을 치우면서 문을 열어보니 생각해보니 워크숍을 간 아내가 올 수는 없고 처영이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주를 테이블에 올려 마셨습니다. 촬영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촬영이 시킨 족발이 배달 왔고 그 족발을 들고 제 옆에 앉아 마시다 보니 다시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처용 도자기가 너무 과하게 크다며 위안을 건네주었습니다. 요즘도 아내 옆에 사는 저술한 맛이 나면서 물어보았더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처영은 결혼까지 약속하였다는데 타원한 경험이 있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늦게 술을 마시다 보니 처영이 점점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살처럼 보이는 처영의 몸과 향기 때문에 저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처영이 일하는 동안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음에 또 맛이 나면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영이 일어나자 거실과 제 가슴에 토르가 내리쬐었습니다. 처영을 소파에 눕히고 거실을 치우고 나왔는데 다시 보니 처영은 다시 거실에 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실을 치우고 처영을 보니 처영은 그냥 침대에 눕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진 처영을 끼워 넣고 거의 끌어안을 정도로 서초양을 쉽게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처영은 최대한 안 보려고 했지만 결혼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었는지 던지 빨리 시기를 바꾸기 위해 처영을 침대에 눕히고 나왔는데 처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다 보았다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서 제게 키스를 하였고 저도 참지 못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내가 없을 때면 처영과 뜨거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내에게 처영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가고 싶을 때까지 지내도 된다고 하였고 아내는 고맙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제 사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영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두지 못할 거라면 다 오픈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의 사야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약간 놀라주세요. 알린 사탕으로 그 꿈을 오빠들과 함께 이루어 봅시다.